그리고 너무 이제 떡져 있으면 이제 왁스가 안 발리기 때문에 네. 거제 반대면으로다가 한 번씩 좀 과한 양을 좀 닦아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왁스를 한번 도포해 볼게요.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죠. 자, 이쪽 부분에 먼저 보여드리자면, 항상 나무박스 얘기는 스파츌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 썼으면 바로 버려야 해요. 안 그러면 이 바르는 과정에서도 피부 각질이 묻어나고 또 때 같은 것도 나무막대에 묻어나는데, 이걸 여기다 바로 담궈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오염돼가지고 다른 손님들한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발라놓고, 이제는 그 무슬린 천이라고도 부르고 부직포라고도 부르는 이 스트립을 이용해가지고 왁스를 발라놓은 부위에 덧대가지고 여기서 떼어내면 털이 이렇게 바로 되는 되네요. 거죠. 네. 아, 이게 남 해주는 거는 쉬운데 스스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막 이게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네. 깔끔하게 됐네요. 깔끔해지고 있죠. 네. 접어서 버리고 네. 손등도 한번 해봐야죠. 네. 사실 이게 원래 바를 때랑 네. 이제 뭐 뗄 때랑 이제 왼손이 거들어줘야 되거든요. 피부를 약간 잡아당기고 이러면서 이제 왁스가 좀 잘 발리게끔도 하고, 뗄 때도 이제 피부를 좀 잘 잡아당겨줘야지 왁스가 안정적으로 떼지거든요. 네. 한 손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어서 네.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이요. 손등에도 발랐고, 네. 이제 이것도 역시 떼야죠. 그러니까 왁싱 과정은 네. 사실 간단해요. 잘 바르고 떼고, 바르고 떼고의 반복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쉬워 보인다고 막 도전을 막 혼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아니면 뭐 왁싱 배우기 쉬운 것 같아서 막 그냥 학원 간단히만 다니고 나서 바로 차려버리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간단은 하지만 봐봐요. 아무리 잘려고 해도 피부 막 빨개지고 이런 것처럼 너무 이제 뭐 피부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그리고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피부 다 뜯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왁싱은 웬만하면 샵을 간다고 하시면 전문가들한테 받으시는 게 좋고, 셀프 왁싱 하기보다는 그냥 샵에 가서 받는 게 어쩌면 더 편하네요. 이런 저도 전문가이지만 수술하려니까 엄청 애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항상 한 번 쓴 왁스는 바로 버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번 쓴 스파츌라는 바로 버리고. 또 왁싱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소가 또 한 가지가, 아까 설명했을 때 이제 피부 각질 탈락, 이거 외에도 잘못하면 멍도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상도 입을 수가 있어요. 이제 왁스 온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왁싱을 전문가든 아니면 셀프 왁싱 하는 분이든 살짝만 떠가지고 소량을 먼저 이제 손이나 그러니까 이런데 살짝 발라서 약간 느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세팅은 다 미리 하면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거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야 해요.
왁스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일단은 이쪽 안쪽 면은 그냥 안 할게요. 그냥 이거는 나중에 가게 가서 하면 되고 여기만 일단 뜯었고 그 이제 끈적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닦아내야 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클렌징 오일이라고 하는 거를 써요. 얘 같은 경우 왁스 잔여물도 닦아내면서 피부 유수분 밸런스도 함께 맞춰주는 좋은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펌핑을 좀 해서 좀 넉넉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왁스를 다 닦아낼 수 있어요. 왁스가 그 지용성이에요. 그 지용성인 게 뭐냐 하면 물로는 안 녹아요. 기름으로만 녹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전용 제품을 잘 구비해야지 깔끔하게 이런 잔여물도 없앨 수가 있죠. 깔끔해졌네요. 네, 조금 빨갛긴 한데 네. 그리고 이 과정을 끝내고 나서 여기는 이제 저희 샵에서 같이 쓰는 수딩 제품이에요. 피부 붉은기를 좀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는데 이거 역시 거지에다가 좀 짜서 좀 듬뿍 발라주는 거죠. 수딩이 진정이란 뜻인데 이 제품이 굉장히 진정할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 알로에 베라 젤에다가 이제 에센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보습력도 챙겨주면서 유수분 밸런스뿐만 아니라 진정에도 굉장히 탁월하죠. 좀 구석구석 닦을게요. 이 왁스가 이제 조금 잔여물이 조금 남아 있으면 이런 거 가지고도 컴플레인 사유가 되는데 이게 옷에 묻어버릴 경우에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옷을 막말로 버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손님들 마무리할 때 이렇게 지워드리고 왁스 확실히 지우고 또 이제 피부에 보습이라든지 진정 제품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에센스이기 때문에 보습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마무리 오일을 다시 한번 위에다 도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오일로다 코팅을 한번 더 입혀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용성 오일이에요. 수용성 오일이라는 게 뭐냐면 물에는 되게 쉽게 지워지는 오일인데 이제 지용성 오일 같은 경우는 옷에 묻어버리면 이제 옷을 망쳐버리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옷을 빨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옷에 또 잘 묻어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나면 피부가 지금은 살짝은 빨갛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두 시간만 지나더라도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간단히 있지만 비포 애프터로 다 봤을 때 오른팔이 이제 안한 쪽이고 털이 수북수북하죠. 손등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등도 제가 털미남에 털이 많아서 털미남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왼손은 비교적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팔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반팔티를 입고자 할 때 사람들이 털이 많은 분들은 이런 데도 다 미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가게 근처에는 이제 주변에 보험회사들이 많은데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꼭 받으시는 데가 손등 쪽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저처럼 털이 수북한 사람은 이제 그분의 고객을 만나서 대면을 할 때 뭐 악수를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손등이 너무 와이드해 보이면 고객분들이 조금은 깔끔하다는 인상을 못 가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등 왁싱도 나름 많이 받으시는 대표 품목이고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팔 하프 왁싱을 하거든요. 저희 터미널에서는 이제 그 팔 하프 왁싱도 많이들 추가적으로 해서 받고 있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오늘 그 한윤기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털미남이라는 왁싱샵을 운영하고 계세요. 한윤기 사장님 간단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아까 초반에 왁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좀 찍어놨었거든요. 그 영상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소개 네. 인사 부탁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털미남 왁싱의 네. 한윤기라고 하고요. 저의 애칭은 이제 다네일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보통 다니엘이라 불러주시고, 일단은 이제 왁싱샵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릉역에 위치해 있고요. 남성 전용 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왁싱을 남성분이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남성 전용이에요? 네, 남성 전용입니다. 사실 예. 남자분들이 네. 보다는 이제 여성 고객님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긴 한데 네. 요즘은 MZ 세대들로서 이제 보다 이제 미용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남성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네. 그루밍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열풍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를 가꾸고 되게 좀 꽃미남 같은 그런 남자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왁싱을 많이 받으시고 계세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TV 한번 틀어보시더라도 연예인들 다 나오잖아요. 요즘 여름철이라서 이제 뭐 그런지 반바지랑 뭐 반팔 셔츠 같은 것도 많이 입고서 이제 영상물에 촬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 다들 또 제모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매스컴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남성분들 또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털미남 왁싱에서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베스트 품목이 바로 브라질리언 왁싱인데, 네. 이 브라질리언 왁싱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다수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이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이유가 이제 좀 이 왁싱이 좀 물론 이제 본인의 청결, 위생에도 굉장히 도움돼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은밀한 부위에 털이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라든지 와이프분께 이제 뭐 관계 시에 많은 통증이나 자극을 주다 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커플분들도 많은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브라질리언 왁싱을 찾아주시고 있어서 정말 넘버원 품목이고, 안 받아보셨으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저는 브라질리언 몇 네. 번 받고 있는데 예, 받아보고 네. 있어요. 예. 브라질리언 처음에는 좀 창피한 감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는 왁싱 하는 분이 보통 네. 왁싱샵이 거의 다 그 여성분들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창피한 분들은 남성분들한테 하는 게 예. 좀 이렇게 용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아, 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손님들이 주로 이제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이유가 이제 대표님처럼 네. 여자한테 좀 뭔가 민망한 상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어를 직접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 같은 네. 자연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네. 좀 보통 이제 여자 관리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난처해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아니 난처하진 않더라도 갑자기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도 이제 갑자기 침묵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거를 되게 민망해서 이제 여성 관리사 좀 어렵다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거 있어요. 네. 이제 여자친구를 위해서 왁싱을 받는 사람들인데 네. 왁싱을 이제 여성분한테 받았더니 네. 여자친구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오빠 네. 왁싱 받고 왔네. 근데 어디서 받았어? 누가 해줬어? 네. 여자가 해줬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여자친구 엄청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네. 대다수 네. 손님들의 여자친구분들 보니까. 네. 제가 외국어 생각해봤는데 네. 저도 약간 성격이 보수적인 성격이긴 한데,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왁싱을 받든 뭔가를 하는데 다른 남성한테, 그러니까 이성한테다가 네. 거의 소중한 부위를 이제 막 노출을 시키고, 네. 또 다른 이성이 거기를 또 만지고 하면 저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여자친구도 네. 이제 이런 거 용납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 가게에 검색하는 이제 성별층을 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다 뜨거든요. 네. 여성분들이 은근 저희 가게를 많이 찾더라고요. 또 예약도 여성분의 이름으로 다 예약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경우들 대다수가 다 여자친구들 찾아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을만하고 또 잘하는 왁싱샵을 이제 검색해가지고 남자친구를 보내주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 저 궁금한 게 네. 일을 하신 취지는 어떻게 돼요? 왜냐면은 네. 남성 왁싱샵이라는 개념이 네. 처음에 왁싱 받는 거 좋아했어요? 아니면은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가 이제 왁싱을 처음 접한 거는 이제 첫 여자친구 때문에 네. 이제 손님으로서 왁싱샵에 가서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네. 하고 나니까 좋았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좋았다가 이제 뭐 근데 그 당시에 직업적으로는 아니에요. 그 네. 당시에 이제 뭐 전 무역회사를 잠깐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막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회사 문화에 저희가 조직 문화에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딱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일하다가 퇴사를 결심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할까 네. 퇴사 후에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문득 이제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저한테 네. 오빠 오빠 약간 피부 쪽에 관심 많잖아. 네. 한번 피부 미용사라는 자격증을 딸 수가 있던데 국비 네. 지원으로 네. 한번 학원 다녀봐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학원을 다녔었죠. 네. 또 다니면서 배우는데 네. 되게 재밌어요. 네. 다들 저한테 막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고 네. 그래서 원패스로 다 합격도 하고요. 네. 한 번에. 네. 그랬는데 학원생들 중에서 제가 가장 취업이 늦게 된 케이스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피부관리실들은 다들 이제 여성 손님들을 주류고 지금도 현재 그래요. 피부관리실들 하면 여성 손님들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관리사들은 취업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남자들은 마사지사로도 많이 가게 되는데 저는 또 왜소한 체격이다 보니까 마사지는 또 안 어울리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연히 네. 이제 그 피부관리실 원장님이 네. 또 이제 그분의 또 지인들 소개해가지고 네. 이태원에 있는 남성 전용샵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아, 예. 댄디타운이라고 하는데 네. 그쪽에 한번 연결을 지어주셨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태원에서 있는 왁싱샵에서 네. 이제 뭐 들어갔죠. 네. 일단은 취업할 자리가 없으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왁싱을 받는 것도 좀 약간 좀 몇 번 경험도 있고 즐겨 받기도 했었지만 네. 왁싱을 또 이제 직접적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너무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 성격하고 너무 맞아 떨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네. 제가 되게 성미가 많이 급한 사람이에요. 예. 바로바로 보이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네. 이 왁싱이라는 게 바로 막 털 발라서 왁스 발라서 떼어내면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깨끗해지고. 그죠. 그런 게 너무 즐거워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봤는데 네. 이제 벌써 8년이 됐더라고요. 왁싱 입문한 지가. 8년이요? 네, 제가 2015년도에 네. 그 댄디타운에 처음 입사해가지고 네. 거기서 일을 하면서 네. 이제 계속 여기까지 성장이 왔던 거죠.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한 게 네.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결혼은 아직 안 하시죠?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남자 왁싱 샵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수입적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8년 정도 되셨는데 처음에는 예, 왁싱샵의 뭐 직원으로 그렇죠. 처음 4년은 직원으로 거의 네. 있었고요. 그 왁싱샵 직원이면 수입적인 부분이 예.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은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좀 제각각이긴 한데 네. 보통 왁싱샵들의 그 구조로다가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피부 미용실이든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네. 보통은 이제 자기가 한 만큼의 네. 30% 정도 거기에서 3.3% 소득세를 떼고 네. 가져가는 구조가 제일 많고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신입관리사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고정적인 손님들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가게에서 이제 최저시급에 준하는 기본급을 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스태프 역할 하면서 네. 정리라든지 정돈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좀 관리사 보조로다가 시술에 또 참여를 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30% 정도 처음에 가져가. 처음에 가져가는 게 네. 보통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왁싱샵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경력이 많이 쌓이고 또 고정 손님들이 많아지고 이럴 때는 네. 이제 보통 회사들도 1년 지나면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원장님과 아무튼 대화를 해가지고 네. 그 퍼센테이지를 뭐 40% 그리고 진짜 완전 잘하고 가장 인기 있는 관리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대5 비율로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